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고 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5분 투자로 10억을 아껴보자. 안녕하세요. 직방TV 절세여신 제네시스입니다. 최근에 주택임대 사업자 운영하시는 분들은 한 통의 문자를 받으셨을 겁니다. 제 주변에 그 문자를 받고 계신 분들 좀 반응을 보니 상당히 좀 놀랬다는 그런 반응들이 좀 많으셨는데, 주택임대 사업자 운영하시는 임대인뿐만 아니라 특히 임차인 분들도 잘 아셔야 되는데 과연 어떤 내용인지 오늘 제가 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았던 문자, 그리고 주변에 많은 분들이 받았던 문자가 바로 이건데, 민간임대주택 법령 개정사항 알림이라는 문자입니다.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입니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날짜 굉장히 중요합니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개정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해서 이제 뭐 몇 번 해가지고 보도자료 원문 링크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시던데, 제도를 처음 했을 때부터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문자가 온 거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하나씩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자료인데 12월 10일 이후 곧바로 시행입니다. 자, 제목을 보면 등록임대 거주 임차인의 알 권리 및 보증금 보호가 강화됩니다. 라고 해서 2020년 11월 30일 날 나왔던 자료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자가 12월 10일 날 시행되기 바로 하루 전에 문자가 온 거죠. 자, 그래서 민특법, 여기 주요 내용에 대해서 크게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자, 등록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부기 등기 의무사항이 생기는데, 등기에다가 조금 더 추가해서 뭔가 다르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법 시행 이후 등록부는 곧바로 하셔야 되고요. 자, 이 법 시행일이라는 게 언제였죠? 2020년 12월 10일. 이후에 등록하시는 분들은 곧바로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 전에 취득해서 등록을 했다. 그러면은 시행 후 2년 이내에 의무 등기. 그러니까 언제까지입니까? 2022년 12월 10일까지는 의무 등기를 하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만약에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나와요. 자, 그럼 등록임대주택의 부기등기 표기사항이 뭐냐면, 자,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1항에 따라서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입니다. 자, 이때 임대료 증액 기준은 연 5%죠. 자, 그리고 임대 의무 기간은 지금 등록하는 것들은 이제 10년이 되는 거죠. 그 전에는 뭐 4년, 8년 있는 거고. 자, 왜 이거를 부기 등기하게 했을까요? 현재도 임대주택에 대한 설명을 사업자가 임차인한테 하고 표준계약서에다가 그 서명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좀 설명이 안 됐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주 일부 어떤 사례들이 나타나냐면, 이런 경우에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서 등록 말소를 하거나 사업을 폐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좀 안 하시고 하는 일부 사례들이 있어서 아예 이거를 부기 등기해서 더 명확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부동산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보통 전세나 월세 임차로 할 때 계약서 쓰고, 그 다음에 잔금하면서 부동산에서 보통 등기부 등본 떼주죠. 따로 대출 받은 거 없으니까 깨끗합니다. 뭐 권리관계 안전합니다. 이런 거 하시는데, 그 상황이 이제 이런 게 이제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주택은 등록한 임대주택이고 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를 해야 되고, 그리고 5%밖에 못 올립니다. 이게 좀 더 명확해지는 거죠. 20년 12월 10일 이후에 등록하시는 분들은 곧바로 하셔야 되고, 그 전에는 2년 이내에 의무 등기인데, 등기를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는 온라인도 가능하고 오프라인도 가능하고 그랬는데, 최근 해당 등기소에서 온라인이 안 된다고 했어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고 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좀 잘 조율이 돼서 원래 하던 것처럼 좀 온라인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임대 등록을 이제 의무 기간이 끝나거나 아니면 자진말소하는 경우도 있죠. 그 경우에는 이 부기 등기 바로 또 빼셔야 됩니다. 번거로운 작업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거 꼭 잊지 마세요. 자, 두 번째는 임대주택 권리관계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해라. 자, 무슨 말이냐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차인에게 세금 체납 여부와 선순위 보증금 현황 정리 등 정보 제공 의무가 추가되는데, 특히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이 좀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특히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명이 모여 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권리관계가 좀 명확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좀 사건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이걸 좀 하라는 건데, 만약에 이거를 또 안 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무서운 게 뭐냐면, 만약에 이 권리관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을 했다. 해당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사업자를 말소시킬 수도 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요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임차인한테 피해가 발생했다. 이 경우에도 등록 말소 가능하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지연해서 임차인 피해가 명백히 발생한 경우인데, 이때 명백히가 두 가지 케이스예요. 자, 임차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받았다. 두 번째,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왔는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임차인이라고 했을 때
계약이 만기가 됐는데 보증금을 내가 돌려받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 1번하고 2번 중에서 어떤 방법을 쓰실 거예요? 보통은 소송까지 가긴 좀 쉽지 않고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좀 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역시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말소 가능하고요. 자,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거. 이 경우 기존에 받았던 세제 감면액 또 환수 조치 들어간다. 이러면은 사업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세제 감면액을 다 토해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거 주택임대 사업자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4번 임대차 계약을 미신고하거나 공적 의무를 미준수했다. 이때도 등록 말소 가능. 자, 임대차 계약을 미신고하면은 현재도 과태료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로 있거든요. 건당. 자, 그런데 이 미신고를 계속 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어떤 상황인지 보고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불응했다. 응하지 않았다. 3회 이상. 혹은 거짓으로 보고했다. 그러면 임대주택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든다면 이 경우에도 지자체장의 직권으로 말소 가능. 그리고 이 경우 세제 감면액 환수 조치. 아까 3번하고 동일하죠. 그래서 이것도 잘 아셔야 될 거고. 자, 5번 보증보험 가입이 이제 의무사항으로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나온 내용은 다 등록임대주택입니다. 자, 보증보험 가입 의무한데 이때 보험료 산정에 있어서 원래 감정평가액을 쓰라고 돼 있었어요. 그럼 감정평가액을 쓴다는 거는 해당 금액을 정확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감평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수수료가 또 들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공시가격 또는 기준시가 활용 가능하게 해주겠다. 보험료 일부 인하 효과가 있으나 보증보험 자체가 꽤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특히 소득이 좀 적으신 분들 그리고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좀 여전히 부담이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6번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요건을 좀 정비를 했는데 임대사업자 지금까지 등록을 하고 이걸 말소를 하려면 1개월 안에 했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이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려줬어요. 그러면 그 취지가 뭔지 좀 봤더니 등록을 하면 장기간 이제 10년 이상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10년 동안 임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준수 의무가 좀 부담되는 거를 좀 감안했을 때 1개월보다는 3개월 정도 기간 주는 게 적합한 것 같다. 그래서 조금 좋아진 거. 자, 그리고 7번 임대 의무 기간 중에도 특별한 경우에는 말소가 가능하도록 이제 요건을 좀 명시화해서 혼란을 좀 최소화하겠다고 이제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자, 불가피한 상황으로 등록 임대 사업 유지가 곤란한 경우 이때는 좋은 게 뭐냐면 기존 세금 감면분도 추징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재등록하기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불가능하니까 안 되겠죠. 자, 근데 어떤 경우가 그러냐면은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주택이 멸실되는 경우 이때는 말 그대로 멸실됐기 때문에 임대 자체가 불가능하죠. 이건 봐주겠다는 거예요. 주택임대 사업자의 규칙 사유가 아니니까. 자, 두 번째, 주택임대 사업자의 상속인, 임대 사업자의 지위를 거부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이제 돌아가시고 그 밑에 이제 상속인이 임대 사업자 이어받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상속인이 지위를 거부하거나 또는 등록이 제한되는 자, 미성년자 또는 주요 의무 위반으로 등록 말소된 지 2년이 아직 채 안 된 사람, 이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어받는 거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내용을 설명 위주로 드렸는데, 자, 보도자료 내용 보면은 등록임대 거주 임차인의 알 권리 및 보증금 보호가 강화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임차인한테도 분명 도움되는 내용이지만 임대인들이 오히려 더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택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실수로 했을 때 어떤 세제 혜택을 못 받거나 과태료 못 받는 거 굉장히 좀 억울할 수 있는데, 그거는 좀 힘드시겠지만 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택임대 사업자 제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좀 할 말이 많지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직방TV 절세 여신에서도 제가 좀 더 풀어드려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놓치지 않고 도움받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 하시면 도움되는 정보 계속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직방TV 절세 여신 제네시스였고요. 다음에도 도움되는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